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총구가 박진석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슈조이 그룹 회장실, 밤 11시.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박진석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지환 자네였구나. 네, 저였습니다. 이지환의 손이 떨렸어요.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이 조금씩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26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요. 알고 있었네. 박진석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자네가 복수하러 온 거. 어떻게? 자네 눈빛을 봤지. 나를 볼 때마다 증오가 가득했어. 이지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맞네. 박진석이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26년 전 자네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켰지. 그리고 자네 아버지는 자살했고. 그런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사세요? 이지환이 소리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죽었는데 당신은 재벌이 됐잖아요.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 곁에 왔어요.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지환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오빠.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나가 서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6년 전 1999년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 태성정밀이라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사장 이동철은 성실한 사업가였어요. 20년간 회사를 일궈왔습니다. 직원은 50명. 작지만 알찬 회사였어요. 사장님, 슈조이에서 연락 왔습니다. 슈조이? 이동철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우리 회사 인수하고 싶다고 합니다. 인수? 이동철은 거절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팔지 않아. 내가 20년 동안 일군 거야. 하지만 슈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조건 드릴게요. 100억에 인수하겠습니다. 안 팝니다. 200억.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제 인생이에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요. 무슨 지시? 태성정밀이랑 거래하지 말라고요.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출 연장이 안 됩니다. 왜죠? 우리 신용도 좋잖아요.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동철은 깨달았어요. 박진석. 그 사람이 하는 짓이구나. 3개월 후 태성정밀은 부도가 났습니다. 이동철은 모든 걸 잃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이동철은 견딜 수 없었어요. 20년간 일군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직원 50명이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어느 날 밤 이동철은 유서를 썼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구나. 박진석을 조심해라. 그 사람은 악마다. 사랑한다, 지환아. 그리고 목을 맸습니다. 장례식장. 5살 이지환은 아버지의 관 앞에 서 있었어요. 아빠, 아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가요? 우리 지환이는 어떡하라고.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슬픔을 이기지 못한 거였습니다. 이지환은 고아가 됐어요.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애기야,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엄마, 아빠. 이지환은 매일 울었어요. 1년 후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가 보육원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요.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지환이를요? 네. 우리 아들로 삼고 싶어요. 이지환은 새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이지환을 진짜 아들처럼 키웠어요. 하지만 이지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몰래 간직하고 있었어요. 박진석을 조심해라. 그 사람은 악마다. 이지환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복수할 거야. 15년 전 2010년. 16살 이지환은 체육학과에 진학했어요. 몸을 키웠습니다. 태권도, 유도, 복싱을 배웠어요. 강해져야 해. 복수하려면. 20살이 됐을 때 이지환은 경호원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2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총기 사용법, 격투술, 요인 경호 방법. 모든 걸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슈조이 그룹 경호팀에 지원했어요. 이력서 잘 봤습니다. 스펙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무 시작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지환은 드디어 슈조이 그룹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진석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복수할게요. 10년 전 2015년. 이지환은 슈조이 그룹에서 승진을 거듭했어요. 일반 경호원에서 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의 개인 경호를 맡게 됐어요. 이지환, 자네가 내 경호를 맡게 됐네. 예,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환을 신뢰했어요. 자네 일 잘하더군. 믿음직스러워. 감사합니다. 이지환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누군지. 밤마다 이지환은 박진석을 죽일 방법을 연구했어요. 총으로 쏠까? 칼로 찌를까? 독약을 탈까? 하지만 매번 포기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완벽해야 해. 그리고 3년 전 박영란을 만났습니다. 박진석이 이지환에게 지시했어요. 지환, 오늘부터 영나 경호도 맡아줘. 네. 영나 아가씨를요? 그래. 영나가 밤늦게 작업실 다니는데 위험해 보여서. 알겠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를 처음 봤어요. 조용하고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오늘부터 경호 맡게 됐어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박영나가 수줍게 웃었어요. 이지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심장이 뛰지?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한 달 후, 이지환은 깨달았습니다. 나 영나를 좋아하는 거야. 하지만 곧 절망했어요. 안 돼. 영나는 내 원수의 딸이야. 사랑하면 안 돼. 그런데도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영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오빠, 오늘 제가 그린 그림 볼래요? 응, 보여줘. 어때요? 잘 그렸네. 영나는 재능이 있어. 박영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지환은 그 웃음이 좋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지환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복수 대 사랑.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할까? 아니면 박영나를 선택해야 할까? 너 요즘 이상해. 무슨 고민 있어? 이지혁이 물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나한테 말해봐. 이지환은 고민하다가 털어놓았습니다. 형. 나 복수하려고 슈조이에 들어간 거야. 뭐? 박진석 회장이 내 친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자살했고. 이지혁이 놀랐어요. 그게 사실이야? 응. 나는 26년간 복수를 준비했어. 근데, 영나를 사랑하게 됐어. 이지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 형?
원수의 딸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지혁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환아, 복수가 정말 답일까? 그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6년이 지났어. 박진석을 죽인다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오시니? 그렇지만. 그리고 영나는 무슨 죄야?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 영나가 책임져야 해. 이지환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환아, 복수를 포기해. 그리고 영나랑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아버지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복수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지환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1년 전 2024년. 이지환은 결심했어요. 복수를 포기하자. 영나를 선택하자. 하지만 그때 고성이가 이지환을 찾아왔습니다. 이지환 씨, 얘기 좀 합시다.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박진석을 죽이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죠? 이지환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발뺌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고성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친아버지 이동철. 26년 전 박진석 때문에 파산하고 자살했죠. 어떻게? 나도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휴조위에 들어온 이유가 수상해서. 고성이가 미소 지었어요. 제안이 있어요. 제안? 박진석을 죽여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지환이 놀랐습니다. 부인이 왜? 나도 박진석이 싫거든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당신이 박진석을 죽이면 나는 당신을 보호해 줄게요. 정당방위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영나를 줄게요. 박진석만 죽으면 영나랑 결혼해도 좋아요. 내가 허락할게. 이지환은 혼란스러웠어요. 고성희가 왜 이러지? 하지만 유혹적이었습니다. 복수도 하고 영나도 얻을 수 있다니. 생각해봐요. 일주일 안에 답 주세요. 고성희가 나갔습니다. 이지환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박영나와 시간을 보낼수록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오빠, 왜 요즘 안색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박영나가 이지환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고마워. 항상 나 지켜줘서. 이지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한 애를 내가 어떻게 배신해? 하지만 아버지 생각을 하면 복수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지환아, 아버지, 그만해라, 복수 같은 거. 하지만 아버지,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복수의 인생 낭비하지 말고. 아버지, 그 아가씨 좋아하지? 영나라고.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애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 바람이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지환은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포기하자. 이지환은 고성희를 찾아갔어요. 부인,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겠다고?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진석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 당신 아버지 원수잖아. 알아요. 하지만 복수가 답은 아니에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복수도 하고 영나도 얻을 수 있는데. 영나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이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영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거짓말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순진하네. 그럼 영나는 못 가죠. 박진석이 절대 허락 안 할 테니까. 그건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불가능해. 고성희가 냉소를 지었어요. 알아서 해. 하지만 후회할 거야. 1개월 전에
이지환은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영나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돼.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나는 재벌가 딸이야. 경호원이랑 결혼할 수 없어. 저는 진심입니다. 진심이든 뭐든 안 돼. 포기해. 이지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나도 저를 좋아합니다. 뭐라고? 우리 서로 사랑해요. 박진석이 화를 냈습니다. 당장 사직 썼어.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어. 일주일 안에 나가. 이지환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3주 전, 박영나가 이지환을 찾아왔습니다. 오빠 아빠한테 들었어. 나 때문에 해고당한다고? 아니야.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오빠 일자리를 잃는데. 박영나가 울었어요. 전부 나 때문이야. 영나야. 이지환이 박영나를 안았습니다. 너는 내 전부야. 일자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오빠,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정말이야. 박영나도 이지환을 껴안았어요. 나도 오빠 사랑해. 정말 많이.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이지환을 찾아왔어요. 마지막 기회야. 부인. 박진석 죽여. 그럼 모든 게 해결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나는 포기해. 박진석이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고성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영나 약혼자 후보가 있어. 지안그룹 막내 아들. 그게 정말이에요? 다음 주에 선 보기로 했어. 영나 의사는 상관없어. 박진석이 결정했으니까. 이지환의 주먹이 떨렸어요. 영나를 지키고 싶으면 박진석을 죽여.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고성이가 총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 오늘 밤 11시 회장실에서. 생각해봐.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이지환은 총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박진석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지환. 예.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어떻게? 고성이가 자네를 꼬드긴 거지? 이지환이 놀랐어요. 나도 다 알아. 자네가 내가 망하게 한 이동철의 아들이라는 것도. 박진석이 일어섰습니다. 26년 전 내가 자네 아버지를 망하게 했지. 인정해. 그래서 총 들고 온 거지. 날 죽이려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총구가 박진석을 향했어요. 알고 있었네. 자네가 복수하러 온 거. 어떻게? 자네 눈빛을 봤지. 나를 볼 때마다 증오가 가득했어. 이지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맞네. 박진석이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26년 전 자네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켰지. 그리고 자네 아버지는 자살했고. 그런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사세요? 이지환이 소리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죽었는데 당신은 재벌이 됐잖아요.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 곁에 왔어요.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지환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오빠.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나가 서 있었어요. 영나야. 오빠, 그만해. 박영나가 달려와 이지환과 박진석 사이에 섰습니다. 영나야, 비켜. 싫어. 오빠가 아빠 죽이는 거 못 봐. 영나야. 오빠, 제발. 박영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복수하지 마. 그럼 오빠도 살인자 돼. 이지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박영나가 이지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빠가 아빠 죽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
오빠 사랑하는데 오빠가 내 아빠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 이지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나야. 미안해.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지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회장님. 저 못하겠어요. 박진석이 이지환에게 다가왔어요. 고맙네, 이지환. 자네가 복수를 포기해줘서. 박진석이 이지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도 사과하지. 자네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회장님. 그리고 이지환. 박진석이 박영나를 바라봤어요. 영나를 행복하게 해줘. 내가 허락하네. 이지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영나가 자네를 사랑하니까. 박영나가 박진석을 안았어요. 아빠. 영나야 행복해라. 일주일 후. 이지환은 사직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추천서를 써줬어요. 이 친구 정말 능력 있어요. 꼭 뽑아주세요. 이지환은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박영나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빠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이지환이 박영나를 안았습니다. 영나 덕분에 복수에서 벗어났어. 고마워. 오빠도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6개월 후 이지환과 박영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단상에 올라 축사했어요. 이지환 군, 우리 영나 잘 부탁하네. 예, 회장님.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고성이는 구석에 앉아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계획이 다 틀어졌어. 박진석이 살아있잖아.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1년 후 이지환은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박진석 회장 딸이랑요. 놀랐죠? 바람이 불었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랑하게 됐어요. 이지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복수 못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겠죠? 전 행복하거든요. 이지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박진석 회장님이 사과하셨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3년 후, 이지환과 박영란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동철이. 이지환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좋아. 이동철. 박영나가 웃으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박진석도 손주를 안아봤어요. 동철이라. 좋은 이름이네. 회장님,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알아. 좋은 분이셨을 거야. 박진석이 이지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 아버지한테 미안하네. 진심으로. 이제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지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